현대인의 마음속에 독버섯처럼 자라나 삶을 파멸로까지 이끄는 현대병, 우울증과 공황장애. 직장에서 스트레스, 또는 실직하는 사람들이 많고, 또는 취직에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 소통이 꽉 막힌 사회에서 경쟁은 고도로 심화되고 복잡해져만 가는 사회 속에서 갈수록 평온을 잃어가는 사람들. 현대인의 정신건강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행복하십니까? 삶의 질이 갈수록 나아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행복함보다는 우울함을 느끼는 경우가 갈수록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대인의 정신건강, 과연 이대로 둬도 괜찮은 걸까요? 시사교획 맥에서 현대인의 정신병, 그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지난 1월, 한 40대 여성이 2명의 유치원생 자녀와 함께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현직 대학 교수의 아내로 밝혀진 여성. 집안에 번개탄을 피워 본인은 물론 어린아이들의 목숨까지 앗아간 겁니다. 사건의 원인은 뭐였을까? 그 현장을 다시 찾아가 봤습니다. 우울증 노동자도 입원했었고 입원했다 퇴원했다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네. 평소에 내맘도 없으셨고요? 네, 본 적도 없고 뭐 반사회 때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렇겠네요. 일가족을 파탄에 이르게 한 끔찍한 사건. 사건의 경위를 들어봤습니다. 처음에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는 그 실내가 온통 그 연탄 가스와 그 연기로 가득 차 있는 상태였었다고 그랬었고요. 유족 진술에 의하면은 한 2년 전부터 심한 우울증 증세로 인해서 그 작년 11월 달경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 입원했다가 퇴원한 그런 병력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현재까지는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극단적 선택으로까지 이어지는 우울증. 작년 한 해만 5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한국에서 제일 심각하다 그러면 이제 우울 자살이 제일 심각합니다. 매일 42명이 성공적인 자살을 합니다. 그다 원인이 거의가 우울증이죠. 이제 이게 아마 가장 심각한 문제 같고요. 숨 쉴 틈 없이 바쁜 일상, 경쟁적 사회구도, 전쟁같이 치열한 삶 속에서 현대인의 정신은 점점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경쟁에 시달리고 그러니까 밤중까지 1시, 2시까지 부도 막느라 이렇게 하고 다니니까 뭐 집에 들어오면은 뭐 마누라 그들도 볼 여력이 없는 겁니다. 이런 본능적인 것이 충족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현대인의 정신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은 뭘까? 시민의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국회, 물가, 걱정을 넘어 스트레스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문제들. 이유도 다양했습니다. 주위에 밖에 나가면은 항상 활발하게 인간관계를 잘 하는 듯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에 인간적 소외감을 느끼는 경향이 커서 그런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 뭐 결혼을 했을 때 생각했을 때는 물가가 좀 상당히 많이 올라서 뭐 아이 키우고 양육비 이런 거. 예, 그렇죠. 그런 엄두가 좀 안 나. 나중에 일단은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정년이 있으니까 좀 실직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때가 힘드니까 나중에 이제 정년 퇴직을 하고 나서 이것저것 해야 되잖아요. 그때 대한 뭘 해야 될지에 대한 실직에 대한 걱정을 하는 거죠. 전체 응답자 가운데 약 66%가 물가와 인간관계를 가장 큰 스트레스 요인으로 뽑았습니다. 끝없는 경쟁 속에서 소통하지 못하고 고립된 현대인들. 돈과 사람은 스트레스의 원인이자 우울증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스트레스가 뇌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 분비를 억제해 우울증을 일으키는 겁니다. 공격성, 혹은 또 중독성에 빠지지 않게 내가 균형을 바로잡고 할 수 있는 이런 조절 물질, 이게 세로토닌입니다. 이게 우리 한국 사람에게는 전반적으로 결핍 상태에 있습니다. 스트레스와 세로토닌은 상극입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면 반드시 세포의 손상을 받습니다. 서울의 한 병원. 심각한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증에 걸린 김모 씨를 만났습니다. 김 씨는
남편과의 불화로 우울증에 공황장애까지 겹쳐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주로 설계라던가 엔지니어 쪽이고 그런 쪽으로 일을 하는데요. 사회생활을 정말 잘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조금만 힘이 들면 세상에 나보다 힘든 사람은 없다. 내가 제일 힘들다. 네가 뭘 하냐. 이런 식으로 공격적으로. 저는 같이 맥주 한잔을 하면서 보듬어 주고 싶어서 얘기를 시작하다 보면 그 사람이 말이 다 옳다고 해줘야지 조금이라도 다른 말을 하게 되면 공격적으로 변해서 그때부터 싸움이 되는 거예요. 사회생활을 하며 받은 스트레스를 아내에 대한 폭행, 폭언으로 풀었던 남편. 김 씨는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입원까지 했지만 위로받기는커녕 오히려 더 큰 상처를 받아야 했습니다. 남편과의 갈등이 많이 심해져서 이제 병원비도 못 내겠다 하고 이제 저랑 이혼을 하겠다고 하고 저는 정신병자이기 때문에 저한테 아이를 못 맡기겠다 하고 최악으로 치닫는 남편과의 관계로 김 씨의 증상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죽을 것 같은 극도의 불안감에 거리를 걷는 것조차 힘들었는데요. 한 번은 승강기를 탔다가 실신하는 상황도 벌어졌다고 합니다. 이런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들은 해마다 늘어 2009년에는 우울증 치료에만 무려 1,780억 원이 넘는 돈이 사용됐습니다. 넓게 보면 정신질환들, 아까 얘기한 뭐 우울증, 또 공황장애, 또 알코올 중독도 거기에 들어가거든요. 또 니코틴 중독도 들어가요. 이런 걸 합치면은 현대인들 중에서 약 30%가 평생 중에서 한 번은 걸릴 수 있다. 그럼 10명 중에 3명 정도가 된다는 얘기죠. 5만 명 이상의 현대인이 공황장애로 치료를 받고 국민 20명 가운데 1명은 우울증을 경험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그야말로 제정신으로 살기 힘든 세상. 화려한 조명을 받는 연예인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울증, 공황장애를 호소하는 연예인도 적지 않은데요. 왜 이처럼 한국 사회에 현대 정신질환이 퍼지고 있는 걸까요? 속에 쌓여 있는 어떤 분노라고 할까요? 꽉 막혀 있는 소통이 안 되면서 느끼는 답답함 또는 어떤 사회에 대한 어떤 원망, 한 말이죠. 이런 것들이 그것이 안으로 사가 들어가면은 자기를 파괴하게 돼요. 극단적인 게 자살이에요. 이 같은 정신질환을 극복할 방법은 없을까? 오랫동안 시달렸던 공황장애를 이겨낸 이모 씨를 만났습니다. 한때 응급실에 실려갈 정도로 증세가 심각했지만 현재는 중소사업체를 운영할 만큼 건강한 상태. 사람들이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같이 타게 되면 공간이 부족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벌써 숨이 답답해지고 답답해져요. 그러니까 폐쇄공포증처럼 그게 증상이 비슷할 것 같은데 작은 공간에 여러 사람이 있을 때 숨을 못 쉴 것 같다는 그런 불안감이 생기더라고요. 고등학교 시절 독일로 유학을 떠나 해외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던 이 씨. 혼자라는 외로움은 이내 공황장애로 나타났습니다. 대중교통에 대한 기피로부터 시작돼 시간이 갈수록 증세가 심각해진 공황장애는 우울증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그 이후로는 그냥 많은 사람들이 가는 거에 대해서 좀 불안한 감이 좀 이렇게 커져 있었고 그게 이제 불면증으로도 오더라고요. 불면증이니까 잠을 못 자니까 굉장히 불안해지고 이제 아이를 낳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죽고 싶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그래서 놀랐어요. 제 자신. 왜 이런 생각이 왜 들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 OECD 국가 가운데 자살률 1위 대한민국. 조사에 따르면 정신과적 문제가 자살 원인의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험 수위인 한국인의 정신건강. 직원들의 안정을 위해 심리상담실을 운영 중인 기업도 있습니다. 또 많아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 맡기고 저녁에는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가고요. 하루 평균 4명 이상의 직원들이 이곳을 찾아 업무, 인간관계, 자기개발 등 다양한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언제든 상담할 곳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직원들에겐 큰 힘이 된다고 합니다. 가장 큰 건 인간관계죠.
사실 일이 하면 어려워도 일이 많아도 하면 그만인데 인간관계는 풀어나가기가 내가 노력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물론 노력해서 잘 되는 케이스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드바이스 받을 수 있는 이런 자리가 기회가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 회사 차원에서 직원을 배려하는 그런 모습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많은 도움이 됐어요. 서울의 한 사찰. 봉사를 통해 미소를 되찾은 박 씨를 만났습니다. 박 씨는 오랜 투병 생활로 심각한 우울증을 앓았는데요. 너무 심할 때는 환청이 들리거나 환각이 보이거나 막 밤에 그랬어요. 그러면 혼자 중얼거리고 막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남들이 보면 거의 이렇게 좀 이렇게 된 거죠. 그 친구 아니냐. 크론병이란 희귀병에 걸려 박 씨는 건강하지 못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몸이 늘 아프다 보니 우울증이 왔고 환청, 환각의 공격성까지. 증세가 심각해지자 결국에는 책을 찢는 등의 과잉 행동까지 보였습니다. 제가 이제 청소를 하면서 이틀짜리 제자리 놓고 뭐 바닥을 깨끗하게 닦는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이걸 좀 함으로써 남들이 좀 덜하고 그러면 그런 생각을 하니까 청소하는 게 즐겁고요. 하고 나면 아주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지친 마음에 휴식이 필요한 현대인. 종교의 문제를 떠나 마음의 평화를 얻고자 하는 많은 이들이 일상의 복잡함을 떠나 이곳을 찾고 있습니다. 그 회사 다니면서 그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은 그런 경우가 많은데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많이 배우고 그래서 이제 자제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배우게 됐습니다. 청소하면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항상 모든 것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현대인들이 너무나도 무한 경쟁 시대에서 지금 살고 있고 그거에 비해서는 어디에서도 쉴 곳이 없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내가 재충전이나 마음을 정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참석을 하는데요. 그분들의 목적에 맞는 프로그램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들은 약이 아닌 봉사와 자기수련으로 마음의 평화를 되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각박한 현대인의 마음에 가시처럼 자라고 있는 현대병. 극복할 방법은 무엇일까요? 가족 간에 또는 주변 친구들 간의 관계가 많이 깨져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시간을 내서라도 같이 1박 2일에도 좋으니까 여행을 다니고 거기서 서로 힘들었던 부분을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환경들을 조성할 때 아마 우울증, 공황장애를 많이 예방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대인의 정신병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의 병으로까지 불거지기에 이르렀습니다.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 우리의 정신건강은 그에 얼만큼 부합하고 있는지 되짚어봐야 할 때입니다. 시사기획맥 김시영입니다.